트럭에 실렸습니다. 6명의 여자가. 트럭은 중국 내륙으로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너희 값은 한 명당 3천 위안이야. 중국 돈으로 50만 원. 잘 팔리길 바래. 우리는 상품이었습니다. 팔려가는 물건. 중국으로 팔려간 인생이 어떻게 될련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팔려가도 그저 노동이나 해서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었지요. 제 앞에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75년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노동자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어머니는 방직 공장에서 일했고요. 남동생 철호, 여동생 순이. 우리 5 식구는 20평도 안 되는 집에서 다닥다닥 붙어 살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배급이 늦어질 때도 있었지만 적어도 굶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1995년 여름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대홍수였습니다. 두만강이 범람했고 논밭이 물에 잠겼습니다. 집들이 떠내려갔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해 가을 추수는 없었습니다. 배급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며칠, 그 다음엔 몇 주, 나중엔 몇 달씩 배급소 앞에 줄을 섰지만 돌아오는 건 다음 주에 나온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풀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기고 풀뿌리를 캐서 솥에 넣고 끓였습니다. 처음엔 구역질이 났습니다. 쓰고 떨고 목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마저도 귀했습니다. 산에 풀이 없었습니다. 모두 뜯어갔으니까요. 공장 출근길에 시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길바닥에, 역 앞에, 골목 구석에. 처음엔 놀랐습니다. 나중엔 익숙해졌습니다. 그게 더 끔찍했습니다. 1996년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았습니다. 공장 기계가 멈춰 섰습니다. 전기가 끊겼고 석탄이 없었으니까요. 출근해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병으로, 굶주림으로.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여동생 순이가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언니, 현기증이 나. 순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뼈였습니다. 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뼈만 남았습니다. 물이라도 마셔. 물을 떠다 줬습니다. 순이가 마셨습니다. 그리고 토했습니다. 위가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장마당에 갔습니다. 혹시 무언가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 옥수수가 있었습니다. 감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돈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중국 돈, 위안화가 필요했습니다. 주머니엔 빈 공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할머니가 길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도울 수 없었습니다. 나도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순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일어나. 흔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순이를 안았습니다. 흔들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관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이웃집 김아저씨가 도와줬습니다.
뒷산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땅이 얼어 있어서 곡괭이가 부러졌습니다. 손으로 팠습니다. 순이를 묻었습니다. 명정도 비석도 없이 그날 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일 탄광 간다. 어머니가 붙잡았습니다. 당신 몸으로 어떻게 갱도에 들어가요? 안 가면 우리 다 죽어. 아버지는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갱도가 무너졌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셋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남동생 철호, 그리고 나. 어느 날 철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나 중국 갈래. 심장이 멎었습니다. 미쳤어? 잡히면 어떡하려고? 여기 있으면 어차피 죽어. 중국 가면 일자리라도 있대. 16살 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나 진짜 못 견디겠어. 매일 밤 배고파서 잠도 못 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거라. 살아야 한다. 철호는 떠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소식이 끊겼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997년 3월, 어머니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실바람처럼 가늘었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너를 이렇게 낳아서.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살아야 한다. 너만이라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중국으로 가거라. 거기 가면 밥은 먹을 수 있다. 어머니, 약속해라. 살겠다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약속할게요. 살아라. 제발. 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뜨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됐습니다. 22살. 가족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 모두. 집은 텅 비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뼈에 가죽만 씌운 얼굴이 돌아봤습니다. 눈만 크게 떠 있었습니다. 나도 곧 죽는구나. 그 순간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라. 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중국으로 넘겨준다는 남자. 중국 가고 싶어요. 남자가 나를 훑어봤습니다. 돈이 있는지 가늠하는 눈빛. 돈은 없어요. 하지만 일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남자가 씩 웃었습니다. 중국 가면 시집 가야 돼. 조선족이나 중국 농민한테. 알겠어요. 밥은 먹을 수 있어. 그 대신 애를 낳아줘야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팔려간다는 뜻. 하지만 굶어 죽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새벽 3시 해산 철교 밑에서 만나. 혼자 와. 일주일 뒤 새벽 3시 압록강 철교 아래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왔어? 브로커였습니다.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젊은 여자들. 모두 뼈만 남은 얼굴들. 조용히 따라와. 소리내면 다 죽어.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얼음이 덮여 있었습니다. 3월이었지만 아직 추웠습니다. 뛰어. 빨리. 멈추지 마. 얼음 위를 달렸습니다. 발밑에서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꽈득, 꽈득.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북한군 초소. 엎드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빛이 지나갔습니다. 일어나. 뛰어. 다시 뛰었습니다. 중국 쪽 강둑이 보였습니다. 100m, 50m, 20m. 발이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 땅. 축하해. 살았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라는 걸. 트럭은 이틀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창문도 없는 화물칸. 6명의 여자가 짐처럼 실려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브로커가 대답했습니다. 지린성 농촌. 거기서 남편 만날 거야. 남편이요? 그래. 너희를 산 남자들.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울었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입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정치범수용소입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내려.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초가집들이 띄엄띄엄 보였습니다.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50대. 어떤 남자는 60대처럼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자, 고르세요. 마음에 드는 거. 남자들이 우리를 훑어봤습니다. 가축 보듯이. 한 남자가 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 좋은 선택이십니다. 젊고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뼈만 앙상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3,000위안입니다. 남자가 돈을 건넸습니다. 뭉칫돈. 브로커가 세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거야. 나는 팔렸습니다. 남자는 왕리밍이라고 했습니다. 48살. 평생 장가를 못 간 농부였습니다.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흙벽돌로 지은 낡은 집. 마당엔 돼지우리가 있었습니다.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들어가.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침대 하나. 낡은 이불.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너는 내 여자야. 문이 잠겼습니다. 밖에서 밤이 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왕리밍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이리 와. 뒷걸음질 쳤습니다. 싫어요. 뭐? 아직 준비가. 왕리밍이 다가왔습니다.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3,000위안 주고 샀어. 내 돈이야. 끌려갔습니다. 저항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 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왕리밍의 어머니였습니다. 일어나. 밥해. 못 알아들어? 조선 말할 줄 안다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치는 된 것 같았습니다. 다 씻어. 그리고 밥하고 돼지 먹이도 주고.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설거지, 밥 짓기, 청소, 빨래, 돼지 먹이 주기, 밭일, 저녁 준비, 다시 설거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7시간을 일했습니다. 빨리 안 해?
느려 터져 왕리밍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때렸습니다. 빗자루로 등을, 팔을. 밤이 되면 왕리밍이 왔습니다. 매일 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문은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생리가 멈췄습니다. 입덧이 시작됐습니다. 임신했구나. 왕리밍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병원 가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대접받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찍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12주입니다. 아들이야? 딸이야? 왕리밍이 물었습니다. 아직 몰라요. 20주는 돼야 알 수 있습니다. 꼭 아들이어야 해. 왕리밍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딸이면 어쩌려고? 딸은 안 키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0주가 됐습니다.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초음파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딸입니다. 순간 왕리밍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딸이라고? 네, 건강한 여아입니다. 안 돼. 다시 봐. 확실합니다. 여아입니다. 왕리밍 어머니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없애주세요. 네. 낙태시켜주세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안 돼요. 소리쳤습니다. 제 아기예요. 못 없애요. 왕리밍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닥쳐. 내 돈으로 산 거야. 내가 정해. 아기는 내 아기예요. 딸은 필요 없어. 아들을 낳아야 해. 의사가 말했습니다. 임신 20주면 낙태가 위험합니다. 돈 더 줄게. 해줘.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수술실로 저항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안 돼. 살려주세요. 제발. 테이블에 묶였습니다. 팔을,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진정제 놓을게요. 주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안 돼. 우리 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둠. 깨어났을 때 병원 침대였습니다. 아랫배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기가 없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왔습니다. 조용히 해요. 다른 환자들 있어요. 제 아기. 끝났어요. 그만 울어요. 끝났다고요? 생명이 끝났다고요? 뭉클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왕리밍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아들 낳아. 아들. 또 아들. 나는 아들 낳는 기계였습니다. 석 달 후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트럭이 마을 입구에 섰습니다.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제복을 입었습니다. 공안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탈북자 색출 단속이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왕리밍이 달려왔습니다. 숨어. 빨리. 어디로요? 돼지우리에. 돼지우리로 끌려갔습니다. 돼지 옆에 웅크렸습니다. 지푸라기를 덮었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도 수색한다. 공안이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뒤졌습니다. 탈북 여자 있어? 없어요. 왕리밍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마당으로, 돼지우리로 숨을 참았습니다. 여기는 뭐야? 돼지우리요. 열어봐. 냄새 나는데. 열어보라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푸라기가 거쳤습니다. 공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기 있네. 끝났습니다. 끌려 나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름이 뭐야? 김영희입니다. 북한 어디서 왔어?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언제 넘어왔어? 6개월 전입니다. 공안이 적었습니다. 조서를 북한으로 송환한다. 북송.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안 돼요. 제발 죽여주세요. 닥쳐. 트럭에 실렸습니다. 다른 탈북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북쪽으로, 압록강으로, 북한으로,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넘겨받겠습니다. 중국 공안이 우리를 넘겼습니다. 상품처럼 보위부 요원이 말했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트럭에 실렸습니다. 이번엔 북한 트럭, 어디론가 이동했습니다.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결소. 거기서 조사받고 교화소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거야. 교화소, 정치범 수용소, 지옥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집결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방, 시멘트 바닥, 창문 없음, 10명이 들어갔습니다.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구석에 양동이 하나, 그게 변기였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모두 바닥에 누웠습니다. 좁아서 옆으로 누워야 했습니다. 정어리처럼 다음날 아침 이름이 불렸습니다. 김영희. 끌려나갔습니다. 조사실로 보위부 요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전기봉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중국에서 뭐 했어? 이랬습니다. 누구 집에? 왕리밍이라는 농부집입니다. 돈 벌었어? 아니요. 거짓말. 책상을 쳤습니다. 팔려갔습니다. 3천 위안에. 뭐?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돈 벌러 간 거지? 아닙니다. 인연이 끝까지. 전기봉을 집었습니다.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사실대로 말해. 사실입니다. 저는 팔려갔습니다. 전기봉이 내 팔에 닿았습니다. 지지직. 전기가 흘렀습니다. 온몸이 경련했습니다. 비명이 나왔습니다. 으악. 돈 벌었지? 안 벌었어요. 또 전기봉. 지지직. 으악.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다시 감방이었습니다. 온몸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팔에, 다리에.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아파요. 물 마셔요. 물을 건넸습니다. 마셨습니다. 쇳맛이 났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자가 속삭였습니다. 정치범수용소, 15관리소, 15관리소.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곳,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 거기서 뭐해요? 이래. 죽을 때까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요.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미안해요. 일주일 후 트럭이 왔습니다. 15관리소 가는 사람들 나와 15명이 호명됐습니다. 나도 포함됐습니다. 트럭에 실렸습니다. 산 쪽으로 달렸습니다. 함경남도 요덕, 산골짜기,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높은 철조망, 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트럭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용소 아니었습니다. 낡은 막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뼈만 남은 사람들, 좀비 같았습니다. 내려,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간부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너희가 죽을 때까지 살 곳이다. 탈출은 불가능하다. 일 안 하면 밥 안 준다. 규칙 어기면 죽는다. 알겠나? 예. 대답해야 했습니다. 막사로 끌려갔습니다. 10호 막사. 5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1미터 폭. 그게 내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이 내가 죽을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4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일어나, 점호. 밖으로 나갔습니다. 추웠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번호를 불렀습니다.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번호였습니다. 2574번. 그게 내 새 이름이었습니다. 탄광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루 12시간 노동. 밥은 하루 2번. 옥수수 죽 한 그릇.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불망산을 보게 됩니다. 수용소에서의 첫 1년. 지옥이 어떤 곳인지 배웠습니다. 새벽 4시 기상. 점호. 아침 식사는 옥수수 죽 한 그릇. 옥수수 알이 몇 개 떠다니는 물이었습니다. 5시부터 탄광 노동. 깊은 갱도 안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곡괭이를 들 힘도 없었지만 들어야 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저녁밥이 없었으니까요. 오후 5시 갱도에서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 역시 옥수수 죽, 그리고 자율 비판 시간. 오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야 했습니다. 제가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제가 혁명적 열의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조국을 배신한 죄를 반성합니다. 매일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안 하면 맞았습니다. 밤 10시 취침. 바닥에 누웠습니다. 이불도 없었습니다. 50명이 서로 붙어서 잤습니다. 체온으로 버텼습니다. 수용소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탈출 시도하면 총살. 둘째, 간부 명령 불복종하면 독방. 셋째, 할당량 미달 3회면 식사 중단. 넷째, 임신하면 강제 낙태. 다섯째, 죽으면 불망산으로. 불망산, 수용소 북쪽산 중턱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죽은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매일 밤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타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 냄새에 익숙해졌습니다. 그게 더 끔찍했습니다. 일주일에 2~3명씩 죽었습니다.
굶어서 병들어서 맞아서 시체는 막사 밖에 쌓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손수레가 와서 실어갔습니다. 불망산으로 처음 본 건 겨울이었습니다. 1998년 1월 같은 막사에 있던 박순자 씨가 죽었습니다. 40살 탄광에서 돌에 깔려 죽었습니다. 2574번 시체 치워 나를 불렀습니다. 제가요? 빨리 안 해? 박순자 씨 시신에 다가갔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다리를 잡았습니다. 다른 여자가 팔을 잡았습니다. 질질 끌었습니다.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불망산으로 가져가 손수레를 밀었습니다.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연기가 보였습니다. 타는 냄새가 독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불망산을 땅이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큰 구덩이. 그 안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체들이 있었습니다. 반쯤 탄 시체들. 어떤 건 팔이 없었습니다. 어떤 건 다리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녹아내린 시체도 있었습니다. 불에 완전히 타지 않은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거기다 던져 감시병이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 시신을 구덩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불길에 떨어졌습니다. 타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 머리카락 타는 냄새, 구역질이 났습니다. 토하지 마. 그냥 삼켜. 토해도 안 나왔습니다. 뱃속이 비어 있었으니까요. 발치에 두개골이 하나 굴러다녔습니다. 반쯤 탄 두개골, 눈구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게 사람이었구나.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빨리 내려가. 산을 내려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불망산이 보였습니다. 반쯤 탄 시체들이 보였습니다. 나는 살아야 해. 저렇게 죽으면 안 돼. 어떻게든 살아야 해. 2년이 흘렀습니다. 1999년 가을. 몸무게가 35kg이 됐습니다. 키가 160cm인데 35kg. 뼈와 가죽뿐이었습니다. 생리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영양실조 때문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가 흔들렸습니다. 괴혈병이었습니다. 같은 막사 여자들이 하나씩 죽어갔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50명이었는데 이제 32명만 남았습니다. 18명이 죽었습니다. 2년 동안 어느 날 탄광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갱도 안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의무실이었습니다. 의무실이라고 해봐야 나무 침대 2개가 전부인 곳이었습니다. 깨어났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의사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의무 교육 몇 달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폐렴이야. 쉬어야 해. 얼마나요? 일주일. 일주일 쉬면 일주일치 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옆 침대에 누운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2574번입니다. 아니, 진짜 이름. 김영희요. 난 이수진. 함경남도에서 왔어. 저는 함경북도요.
탈북자? 네, 나도. 수진 씨는 1996년에 탈북했다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3년째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없어. 여기 들어오면 끝이야. 그럼 죽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다 죽어. 근데 말이야. 네. 수진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탈출할 수 있어.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떻게요? 불망산 경비가 약해. 네. 시체 실어 나를 때 감시병이 한 명밖에 없어. 밤이면 졸기도 해. 그래서요? 불망산에서 도망치는 거야. 산으로. 하지만 철조망이 불망산 쪽엔 철조망이 낮아. 그쪽으로 넘을 수 있어. 본 적 있어요? 응. 지난달에 시체 실어 나르다가 봤어. 가능할까요? 정말로? 생각해봐. 여기 있으면 어차피 죽어. 도망치면 살 수도 있어. 수진 씨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도망치면 잡혀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같이 갈래? 네, 가겠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기회를 노렸습니다. 시체 운반 작업에 배정되기를 1999년 11월 23일 그날이 왔습니다. 2574번, 3891번 시체 치워. 저와 수진 씨가 호명됐습니다. 시신은 남자 한 명이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밀었습니다. 불망산으로 감시병 한 명이 따라왔습니다. 소총을 메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불망산에 도착했습니다. 시신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감시병이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한 대를 피웠습니다. 피곤한 듯 나무에 기댔습니다. 수진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뛰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어이, 거기서 감시병이 소리쳤습니다. 탕, 총소리. 계속 뛰었습니다. 숲속으로, 나무 사이로, 탕탕, 총알이 나무를 스쳤습니다. 으악, 수진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수진 씨, 돌아갔습니다. 수진 씨 다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총에 맞았습니다. 괜찮아요? 가, 너라도 가. 같이 가요.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축했습니다.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났습니다. 경보가 울렸습니다. 탈주, 탈주.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낮은 철조망. 수진 씨 말이 맞았습니다. 올라가요. 철조망을 잡았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철조망에 전기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쪽은 전기가 끊겨 있었습니다. 넘었습니다. 수진 씨를 끌어올렸습니다. 으윽. 수진 씨가 신음했습니다. 피가 계속 났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밖이었습니다. 수용소 밖.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견들이었습니다.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요. 수진 씨를 부축하고 뛰었습니다.
산 아래로, 어둠 속으로 1시간을 뛰었을까요? 더 이상 뛸 수 없었습니다.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수진 씨가 쓰러졌습니다. 수진 씨, 정신 차려요. 못 가겠어. 안 돼요. 조금만 더. 너라도 살아. 같이 가요. 안 돼. 나 때문에. 너도 죽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 꼭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 북한이 어떤 곳인지 약속해. 눈물이 났습니다. 약속할게요. 고마워. 수진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수진 씨, 수진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혼자 어둠 속으로 살아야 해. 수진 씨 약속을 지켜야 해. 세상에 알려야 해. 계속 뛰었습니다. 사흘을 산속에 숨어 다녔습니다. 먹을 것도 없이, 물도 없이 그저 도망쳤습니다. 넷째 날 새벽,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 국경 근처인 것 같았습니다. 옷을 훔쳤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옷을. 죄송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용소 옷을 입고 있으면 바로 잡힙니다. 역으로 갔습니다. 기차요? 해산역이었습니다. 표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몰래 기차에 올랐습니다. 화물칸에 숨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멀리 국경으로 가기를. 이틀 후 무산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국경 도시. 내렸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 건너가 중국이었습니다. 밤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강으로 갔습니다. 11월. 물이 얕았습니다. 걸어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강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뼈가 시렸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물이 허리까지 왔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마을,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다시 두 번째 탈북. 이번엔 절대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땅.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인신매매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북송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자유가 있는 곳. 그러려면 몽골을 거쳐야 했습니다. 사막을 건너야 했습니다. 죽음의 사막을. 중국 땅.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999년 11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를 떨며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한 집 빨랫줄에서 옷을 또 훔쳤습니다. 두꺼운 외투, 바지, 신발까지.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필요했습니다. 교회를 찾아야 했습니다. 탈북자를 돕는 곳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족 교회. 해가 뜨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중국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말하면 바로 들통났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작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옌벤 조선족 자치주였습니다. 골목에서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장백교회, 교회였습니다. 조선족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조선말이었습니다. 저, 목이 메었습니다. 탈북자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남자가 문을 잠갔습니다. 목사입니다. 김유한 목사. 김영희입니다. 언제 넘어왔어요? 사흘 전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요덕 15호 관리소에서. 목사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요? 네. 어떻게 거기서? 도망쳤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안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울었습니다. 목사님 품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탈북한 후로 누군가 따뜻하게 안아준 게 교회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흰 쌀밥, 국, 반찬, 눈물이 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토해요.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꿈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여기 머물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이 교회도 단속해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한국으로 가야죠. 어떻게요? 몽골을 거쳐서요. 몽골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몽골을 통해 한국으로 간다고. 몽골까지 어떻게 가요? 브로커가 있어요. 제가 연락해 드릴게요.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교회에서 도와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이유요? 당신이 본 것을 세상에 알리라고. 수진 씨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 네, 알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브로커가 왔습니다. 40대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몽골까지 데려다 줄게요. 얼마나 걸려요? 한 달쯤. 길이 험해요. 알겠습니다. 위험해요. 중국 공안도 조심해야 하고 몽골 국경도 넘어야 하고. 괜찮아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뭐가 더 무섭겠습니까? 다음 날 새벽 출발했습니다. 목사님이 배웅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차에 탔습니다. 브로커와 저 그리고 탈북자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여자였습니다. 서쪽으로 달렸습니다. 내몽골 지역으로 이틀을 달렸습니다.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나무가 사라졌습니다. 초원이 나타났습니다. 끝없는 초원. 여기가 내몽골이에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밤에는 게르에서 잤습니다. 몽골 유목민들의 집. 브로커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하룻밤 묵었습니다. 일주일을 달렸습니다.
초원이 사라졌습니다. 모래가 나타났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고비 사막.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요. 네, 차로 갈 수 없어요. 국경 검문소가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밤에 걸어서 국경을 넘어요. 사막을 걸어서. 밤에. 며칠 걸려요? 사흘. 물은요? 최소한만 가져가요. 물이 무거워서 각자 물병 2개씩 받았습니다. 2리터. 사흘을 버티기에 부족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괜찮겠어요?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한 번 더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뿐입니다. 그날 밤 사막 횡단이 시작됐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늘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많아서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출발해요. 5명이 줄지어 걸었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서 모래를 밟았습니다. 폭신했습니다. 걷기 힘들었습니다. 발이 빠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사막의 밤은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뼈를 깎는 추위. 새벽까지 걸었습니다. 6시간. 쉬어요. 모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한 모금만. 아껴야 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더웠습니다. 사막의 낮은 40도를 넘었습니다. 뜨거운 모래, 뜨거운 바람. 낮에는 못 걸어요. 죽어요. 텐트를 쳤습니다. 작은 천막. 그 안에 5명이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그늘이었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잘 수 없었습니다. 너무 더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첫날 밤, 한 여자가 쓰러졌습니다. 못 가겠어요. 30대 여자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안 돼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여기 남으면 죽어요. 알아요. 그래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브로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줘요. 제가 나섰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여자를 부축했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여자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힘내요. 하지만 여자는 더 이상 걷지 못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못 가겠어요. 여기 두고 가세요. 안 돼요. 제발. 당신이라도 살아요. 같이 가요. 하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제 끝이에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가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 남으면 우리 다 죽어요. 브로커가 물병 하나를 여자에게 줬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여자가 모래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둘째 날,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모금도 아까웠습니다. 입술이 갈라졌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물 없어요. 제발, 물.
브로커가 자기 물을 조금 줬습니다. 여자가 마셨습니다. 그리고 토했습니다. 의외, 탈수가 심했습니다. 못 가겠어요. 또 한 명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이제 셋만 남았습니다. 브로커, 한 여자, 그리고 저. 셋째 날 새벽,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물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입안이 모래처럼 거칠었습니다. 혀가 부어올랐습니다.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걸었습니다. 비틀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보였습니다. 오아시스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가가면 사라졌습니다. 신기루였습니다. 저기, 앞에 뭔가 보였습니다. 불빛, 마을이에요.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몽골 마을. 힘을 냈습니다. 마지막 힘을 뛰었습니다. 비틀거리며 100m, 50m, 20m 마을이었습니다. 게르들이 보였습니다. 도착했어요. 쓰러졌습니다. 모래 위에 몽골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마셨습니다. 살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몽골 경찰서로 갔습니다. 자수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난민 신청합니다. 몽골은 탈북자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줬습니다. 수용소에 일주일 머물렀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영양실조, 폐렴, 탈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김영애 씨? 네. 대한민국으로 가시겠습니까? 네. 가고 싶습니다. 서류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이름 김영희. 생년월일 1975년 3월 15일. 출신지 함경북도 청진. 탈북 사유 생존. 희망사항 자유. 2000년 1월 3일. 비행기에 탔습니다. 대한민국행 비행기.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살아있어요. 약속 지켰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6시간 후, 인천국제공항.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대한민국 땅, 자유의 땅,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땅을 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지옥에서 자유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하나원으로 가실 겁니다. 6개월 교육 받으시고, 네, 차를 탔습니다. 서울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많은 차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여기가 대한민국.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싸움, 수진 씨와의 약속을 지키는 싸움. 2000년 1월,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이곳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북한말과 다른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동무가 아니라 친구, 연락이 아니라 연락. 혀가 꼬였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키보드를 쳤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글자가 나왔습니다. 돈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은행, 카드, 현금. 북한에는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취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을 꿨습니다. 불망산이 나왔습니다. 반쯤 탄 시체들이 나왔습니다. 수진 씨가 나왔습니다. 피를 흘리며 살아. 꼭 깨어나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른 적도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왔습니다. PTSD예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뭔가요? 트라우마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치료가 필요해요. 어떻게요?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 7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5평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하루 8시간 일했습니다. 월급은 80만 원. 많지 않았지만 굶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출근. 재료 손질. 설거지. 청소. 저녁 6시 퇴근.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수용소에 비하면 천국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자유. 북한에서는 금지된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포스터를 봤습니다. 북한 인권 증언대회,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자리.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신청했습니다. 2001년 3월 증언대회 날 서울 명동 한 강당 200명쯤 모였습니다. 대학생들, 인권운동가들, 기자들.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1997년에 굶주림을 피해 탈북했습니다.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삼천 위안에 팔렸습니다. 임신했지만 딸이라는 이유로 강제 낙태당했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혀 북송됐습니다. 고문당했습니다. 15호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2년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시체를 불망산에서 태웠습니다. 반쯤 탄 시체들을 봤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탈출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친구는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저에게 말했습니다. 살아서 세상에 알리라고. 그래서 여기 섰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리기 위해.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은 지옥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제발. 목이 메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증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북한 실상을 알게 됐어요.
한 기자가 명함을 줬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다음 날 신문에 실렸습니다. 15 수용소 생존자 증언. 강제 낙태, 고문, 공개 처형의 실상. 기사가 퍼졌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방송국에서, 신문사에서, 인권단체에서 모두 응했습니다. TV에 나왔습니다. 라디오에 나왔습니다. 신문에 실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복해서 지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과장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북한이 그렇게 심하진 않을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가 겪었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2002년 NGO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실래요? 무슨 일인데요? 탈북민 인권 활동이요. 증언하고 캠페인하고 탈북민 돕고 하고 싶습니다. 식당 일을 그만뒀습니다. NGO 활동가가 됐습니다. 월급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탈북민 상담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처음엔 힘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포기하지 마세요. 손을 잡아줬습니다. 캠페인을 했습니다. 거리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라.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라.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2005년 미국에 초청받았습니다. 미국 국회에서 증언해달라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 타는 국제선이었습니다.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청문회장, 미국 의원들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21세기의 아우슈비츠입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맞아 죽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수용소에 몇 명이나 있나요? 약 1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탈출 가능한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북한 정부는 이를 인정하나요? 아니요. 부인합니다. 수용소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한 의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울 방법을 찾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책을 썼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은 책, 제목 불망산을 넘어서 출판사를 찾았습니다. 출간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충격적이에요. 눈물 흘리며 읽었어요. 북한 인권에 관심 갖게 됐어요.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기업에서 전국을 다녔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 북한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생각의 자유,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우리가 뭘 도울 수 있나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해 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2015년 유엔에서 발표했습니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제네바, 전 세계 외교관들 앞에서 북한에서는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강제낙태, 고문.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국제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작은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왔습니다. 북한이 국경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탈북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소식이 끊겼습니다. 북한 소식을 듣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걱정됐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더 고통받고 있을까?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강연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북한 인권의 실상, 탈북자가 말하는 진실,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응원합니다. 계속 알려주세요. 힘이 났습니다. 2025년, 지금 25년이 흘렀습니다. 탈북한 지 25년, 자유를 찾은 지 25년, 저는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을 알리는 일, 탈북민을 돕는 일, 강연하고 증언하고 글 쓰고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불망산이 나옵니다. 수진 씨가 나옵니다. 약속? 지켰어? 깨어나면 대답합니다. 응, 지키고 있어. 계속 지킬 거야. 어제 한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계속 과거를 되짚는 게. 웃었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왜 하세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북한에는 아직도 수백만 명이 고통받고 있어요.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 굶주리는 아이들,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멈출 수 없어요.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경합니다. 존경받을 일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은 자의 의무예요. 오늘도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탈북민 지원 단체, 새로운 탈북민이 있었습니다. 25살 여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예요.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어요? 일주일 전이요. 힘들죠? 네.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여기는 자유로운 곳이에요. 살 수 있어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적응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며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북한 사람들도 언젠가 누릴 수 있을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내일 강연 일정. 서울대학교. 주제 북한 인권과 우리의 과제. 노트북을 켰습니다. 강연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해온 일, 앞으로도 계속할 일, 수진 씨와의 약속, 어머니와의 약속, 살아남은 자의 의무. 키보드를 쳤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에필로그.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수백만 명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자유 없이, 인권 없이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그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북한 사람들도 자유를 누리는 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말할 것입니다. 증언할 것입니다.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현재도 북한에는 약 8만 12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약 3만 4천 명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북한 인권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